절대로 말리시면 안 돼요. 그래도 저는 반대입니다. 대표님께서 부여하신 보복 대행 전문 주식회사에서의 제 직책이 뭐였죠? 행동대장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데 대표님께서 반대하시면 안 되죠. 말리실 거면 저한테 행동대장이라는 직책은 왜 부여하셨어요? 남자들이 개입하기 곤란한 문제, 이를테면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여성들을 만나는 일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해달라는 의도였지 깡패들하고 맞짱을 뜨라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통틀어 깡패들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찾아오겠어요? 세은 씨가 무슨 이종 격투기 선수라도 되십니까? 실력으로 따지면 이종 격투기 선수들을 능가하고도 남죠. 그래도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왜요? 연약한 여자가 깡패들하고 맞짱을 뜨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세은은 즉각 내 말에 반박했다. 갑자기 시공 왜곡 현상이라도 일어났나 봐요? 무슨 뜻입니까? 가끔 캡틴은 시공 왜곡 현상이 일어나서 조선시대로부터 현시대로 튕겨져 나온 사람 같아요. 고리타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정답. 섭하네요. 섭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자 할 일이 따로 있고 남자 할 일이 따로 있는 시대가 아니죠. 정 불안하시면 캡틴이 직접 한번 조폭들하고 싸워보시든가. 하지만 샹칼,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통화를 끝내고 자신의 승용차로 우리가 있는 장소를 향해 달려오는 중이었다. 난감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세은의 공주행 합류를 노정건 선생님께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고 말았다. 하지만 설명을 듣고도 선생님은 가타부타 아무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다. 내 짐작이기는 하지만 별로 환영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나로서는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예상보다 빠른 시각에 세은은 카페로 달려왔다. 흰색 스웨터에 검은색 가죽 점퍼를 걸치고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도 깔끔하게 올려 묶은 상태였다. 그녀가 말한 대로 간편한 차림새였다. 얼굴에는 임전무퇴의 결의가 충만했다. 마지막 희망은 노정건 선생님께서 세은의 개입을 단호히 거절하는 일이었다. 상대는 무지막지한 조폭들이다. 섣불리 상대했다가는 예기치 못했던 불상사를 초래할 수도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야비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잔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은은 이미 사전 포석을 끝낸 상태였다. 세은이 카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실행한 일은 자기가 지명한 보증인을 노정건 선생님께 소개하는 일이었다. 물론 제 실력을 보시지도 않고 선생님께서 깡패들을 저한테 맡기지는 않으실 거예요. 먼저 딱 한 놈을 제가 때려 눕힐 테니까 실력을 한번 보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좋아요. 그러기 전에요. 선생님 번거로우시겠지만 제 보증인하고 통화 한번 해주세요. 세은은 서둘러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문제로 전화했는데요. 선생님 바꿔드릴 테니 잘 말씀해 주세요. 세은은 통화 중인 휴대폰을 노정건 선생님께 전달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박태빈 검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휴대폰을 받아든 노정건 선생님께서 대뜸 박 검사로구먼 하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오기 전에 박태빈 검사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격투기 실력을 노정건 선생님께 보증해달라고 부탁해 두었음이 분명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세은 양 실력이 그 정도라니 놀랍구먼. 참 믿기지 않네. 박 검사가 그렇다면 틀림없겠지. 아닐세. 그럼 자네 말을 믿고 한번 맡겨보겠네. 박태빈 검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노정건 선생님은 세은의 개입을 수락하고야 말았다. 내가 기대했던 일말의 희망은 사라져버렸다. 그때부터 나는 태산 같은 걱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만에 하나라도 세은이 심하게 다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고 노정권 선생님과 박태빈 검사에게 따지고 싶은 심경이었다. 당장 박태빈 검사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노정권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참는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따라붙었구먼.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 탁 트인 고속도로를 얼마나 달렸을까. 운전을 하던 노정건 선생님이 승합차의 백미러를 유심히 들여다보시면서 중얼거렸다. 연식이 오래된 승합차였다.
변속 기어를 조작할 때마다 오래도록 결핵을 앓은 환자처럼 가래 끓는 소리를 연발했다. 백미러에 비친 조폭들의 차는 고가의 검은색 세단이었다. 승합차 뒤에 바싹 붙어 소리도 없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다. 폭력이나 휘두르면서 세상을 더럽히는 조폭들은 고가의 세단을 몰고 다니는데 오염된 강물까지 퍼마시면서 세상이 맑아지기를 소망하는 언론인은 낡은 승합차를 끌고 다닌다. 세상은 불공정하다. 깡패들인가요? 세은이 물었다. 아마도. 노정건 선생님이 대답하셨다. 몇 놈이나 되나요?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겠네. 의뢰에 연장들을 차고 있겠죠. 그렇겠지. 니들 오늘 줄 초상 나는 줄 알아라. 세은은 손가락을 또각또각 소리나게 꺾으면서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장소가 좋을까? 노정건 선생님이 물으셨다. 죄송해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지 못 알아들었어요. 싸울 때 어떤 장소를 선호하느냐고 물었어. 좁은 장소보다는 넓은 장소가 좋겠죠. 구경꾼이 있는 편이 좋을까, 없는 편이 좋을까? 그래도 사람 패는 일인데 가급적이면 보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아요. 공주에 정한 알밤 휴게소라는 곳이 있는데 뒤편에 알밤을 테마로 만든 공원이 있어. 괜찮겠네요? 공주의 특산물인 알밤을 주제로 소년과 다람쥐와 알밤 등의 설치물들이 공원을 장식하고 있는데 싸울 때 적당히 활용해도 좋을 거야. 참고하겠습니다. 세은은 갑자기 기력이 되살아나는 모양이었다. 목소리에 활력이 넘치고 있었다. 박태빈 검사가 도대체 무슨 허풍을 어떻게 떨었기에 노정건 선생님이 세은의 개입을 수락하셨을까? 나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